그래서 윤우님의 그런 미담도 좀 저는 듣고 싶어서. 빛이죠, 빛. 네. 근데 또 인연이 계속 있으셨더라고요. 네. 제가 진짜 좋은 책을, 보석 같은 책을 발견했거든요. 15년 동안 길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운 삶의 의미. 여러분들 그 다큐 3일이나 유퀴즈나 그런 프로그램들 굉장히 좋아하셨을 텐데요. 그 카메라 뒤에는 박지연 작가님이 계셨습니다. 네. 네. 참 괜찮은 태도의 박지연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신다면? 아, 네. 저는 KBS 다큐멘터리 3일에서 12년 동안 VJ로 일을 해왔었고, 지금은 TVN 유퀴즈 언더블럭에서 다큐멘터리 디렉터라고 있는 박지현입니다. 반갑다. 멋있다. 유퀴즈에서는 굉장히 시간이 없는 분도 만나시고, 네. 굉장히 적은 시간만 주시는 분도 만날 때도 있잖아요. 바쁘시니까. 네. 그러면은 그래도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만 해서는 되지 않잖아요. 코어한 얘기를 끌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게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저도 매주 궁금해요. 정말 이렇게 딱 좋은 말과 그러게요. 감정을 끌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게요. 쉽지 않은 일 같긴 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뭔가 자신 없어 하거나 두려워하면 정말 큰일 나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이렇게 겁내진 않고 있거든요.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또 그분이 굉장히 미디어를 많이 접한 분이라도 또 아주 큰 뭔가 대단한 스타라도 괜찮을 거야라고 아직은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렇게 벗어난 적이 많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제가 광고대 행사 다녔는데 네네. 제일 첫 촬영이 원빈 씨였어요. 근데 예전에는 딱 원빈 씨 잡으면 원빈이다! 뭐 이랬을 텐데 나는 당당한 스텝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지나가는 게 마음은 막 날뛰고 있어요. 막 이거 마음으로 근데 원빈 씨 오늘 컨디션 괜찮으시죠? 뭐 이러면서 괜찮은 척하는 게 되게 좀 이제 나는 스텝이다 막 이러면서. 네네. 네. 근데 좀 그럴 때도 있지 않아요? 있죠. BTS 만날 때 어떠셨어요? 근데 이게 뭐 이상한 얘기가 아니고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게 그 순간에 이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팬심이. 그래요. 팬심이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되려. 근데 그러니까 막 너무 더 당당한 척 하진 않나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BTS. 네, 안녕하세요. 나 박지연이다. 나 유퀴즈 디렉터. 유퀴즈 나오셨던 분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싶은데 만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만나게 되신 분이 누구예요? 제일 만나고 싶었던 분 중에 나오셨던 분 중에서. 많았죠. 뭐 윤여정 선생님도 너무 영광이었고, 네네 너무 그랬고요. 또 뭐 이정재님은 진짜 너무 지금 정말 월드스타가 되신 분을 제가 또 이렇게 정말 그분은 인터뷰할 때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고 있는 느낌 더. 저희가 이 책을 다루면서 셀럽에 대한 얘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지만 이왕 나온 김에 다 하고 그러고 입으로 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여쭤보세요. 그래서 이 책에 되게 그런 셀럽들 얘기도 되게 담담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윤우님의 그런 미담도 좀 저는 듣고 싶어서. 빛이죠, 빛. 네. 근데 또 인연이 계속 있으셨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저는 그때가 마지막일 줄 알고 그렇게 울었는데, 그 무한도전에서 뵀었던, 사실 저도 너무 팬이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분을 카메라를 들고 옆에서 만날 수 있다고, 인터뷰할 수 있다고, 설레고 긴장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무한도전 현장을 가보니까, 야, 진짜 대한민국 대표 예능을 다루구나. 이게 어떻게 이걸 매주 했을까 싶을 정도로 바쁘고 정신없고 대단한 어떤 이 미션을 매주 해나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또 다큐멘터리 감독이 옆에서 막 중간중간 뭐 찍고 이게 사실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어쨌든 그분이 이동할 때 차에는 한번 타야 될 것 같아가지고 허락을 구했고 여기에 탔을 때
너무 이렇게 숨 막히잖아요. 차가 참 좁아요. 네, 공기도 멈춰 있고. 네, 또 유느님 또 워낙 검소하셔가지고 또 큰 차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스태프분들하고 정말 딱 옹기종기 모여서 그 옹기종기 중간에 제가 껴있는 거죠. 카메라 들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일단 카메라를 내려놓고 막 이렇게 아무 말 대잔치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 보였던 게 그 코디분인가 어떤 분이 입었던 아디다스 롱패딩인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흔한 옷인데 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두가 있는데 제가 없다. 너스레를 그냥 막 떠신 거죠. 너무 부럽다. 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지나가고 또 윤우님하고 또 이야기를 또 많이 나눴죠. 그래서 인터뷰 몇 마디 여쭤보고 다음 현장에 도착을 해서 스태프들이 딱 문 열고 대본 리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빨리 방해 안 되게 내렸어요. 내려서 조용히 지나가는데 뒤에서 지연아 어디가 하는 거예요. 어머 웬일이야. 근데 그게 그 순간이 이렇게 뭐 이렇게 아직도 그 목소리가 생생해요. 일단 제 이름을 아는 것도 몰랐고요. 네. 그리고 그 스텝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실 때에 왜 제 뒷모습을 또 그렇게 보였을까. 그것도 그분의 배려인 것 같거든요. 네, 제가 피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다 아마 신경 써서 그렇게 티나게 부르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뭔가 찡하고 되게 감동이었어요. 찍어도 된다, 이렇게 뭐 이렇게 눈치 보냐, 이런. 네, 여러 가지로. 있고. 또 현장에 너도 이제 스텝이니까 같이 함께 하자, 이런 말도 있고. 이런 뭔가 그분의 마음이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한마디로 많은 어떤 위로를 얻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이렇게 갔죠. 그래서 차에 탔고 이렇게 또 깊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3개월의 시간이 끝나갈 때쯤 마지막 촬영이 이제 토토가 토요일. 네, 너무 재밌었어요, 저 진짜. 토토가. 네. 특집. 네, 그날 뭐 전쟁터였거든요. 그 현장은. 그래서 이분들 다 쓰러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막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녹화가 무사히 잘 끝났고요. 끝나고 나서 스태프들 막 철거하는 거 다 찍고 마지막으로 제가 김태호 PD님을 이제 인터뷰를 길게 했어요. 그래서 한 30분 넘게 이어지고 마무리하고 저희도 이제 뭐 정리하고 나가는데 그 복도의 엘리베이터 앞에 재석 씨가 이렇게 그 패딩을 들고 혼자 서 계시는 거예요. 그 바쁜 마무리하는 날. 여기서 눈물 나나요? 네. 야, 무슨 영화 같아. 안 믿겼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패딩이 보였죠. 그러면서 뭐 지연아 이러면서 이렇게 고생했다고 3개월 동안 고생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패딩을 주는데 어떻게 이 전쟁 같은 하루에 제가 마무리하는 걸 또 알고 계셨고 또 거기에 패딩을 또 그 얘기를 기억을 해서 그걸 들고 계셨고 또 30분 40분을 그 서서 기다렸다는 게 너무 복합적으로 진짜 아니 그냥 스텝에게 전달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직접 그렇게 직접 그 말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너무 고생 많았다고. 멋지다. 네. 그러니까 참 파도 미담만 나와. 근데 그게 이제 이런 상황들이 글로 이제 상세히 쓰셨잖아요, 책 속에. 그렇죠. 네.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것도 촬영을 하셨다고. VJ 정신으로. 제가 이렇게 책 쓰면서 이거 욕 먹을 수도 있겠다라고 솔직하게 쓴 건데 그게 진짜 직업병인가 봐요. 직업병일까요? 그 다큐 3일 찍으면서 그 헤어지는 순간에 늘 카메라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그 어떤 인생인 것 같았어요. 그 72시간 약 뭐 3일의 시간에 대해서 의미를 또 얘기하자면 낯설고 처음에 어색하고 뭐 등 돌리고 있다가 어느샌가 헤어질 때에 뭔가 그 애틋함이 담겨 있는 그 순간, 네 이게 사실 다큐 3일 아니면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3일이란 시간 동안에 이런 끈끈한 헤어짐이 가능할까? 이런 마음으로 늘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멀어지면서 이렇게 끝나는 게 이렇게 법칙처럼 또 저한테도 어떤 그런 게 좀 익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했던 것도 다큐멘터리 그 순간들이었으니까 그냥 그 헤어지는 그 순간에 그리고 그분이
이런 마음으로 한 사람을 하고 이별을 한다는 것도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유재석 씨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 같다. 네. 그가 어떤 사람을 대하는 태도인 것 같다. 그래서 그냥 그 마음이 앞섰죠. 네. 근데 후회했죠. 너무 후회했어요. 네. 그분 멀어진 뒷모습까지 철저하게 담았거든요. 네네. 네. 네. 이럴 때 왜 이렇게 철저했을까? 철저했어요. 네. 혹시 뒤돌아보시고 끈 줄 알고 뒤돌아볼까봐 또 찍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에 하는 그 표정도 또 그분일 것 같아서. 그래서 꺾어지고 나서 혼자 이렇게 오래 서 있었어요. 패딩을 들고. 그때 실감이 나더라고요. 내가 저분하고 정말 마지막 이별을 하는 순간이었는데 네. 나는 저분이 보여준 진심에 대해서 얼마큼 그 답을 했던가 전혀 못했죠. 그냥 정말 직업인으로만 대한 것 같았어요. 그분은 저를 박지연이란 사람으로 대했는데 네. 그냥 그게 너무 무거웠고 슬펐고 좀 회의감도 들었고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래도 잘 찍었어요. 시청자들은 좋았어. 철저하게 네, 일을 했습니다. 근데 참 네. 그때 그 순간에 고맙다고 얘기 못했다는 게 되게 마음에 남아서 책에 그걸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작가님의 어떤 마음 그런 것들도 되게 좀 따뜻하게 읽히는 책 같다. 그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재성님한테 좀 드렸나요? 책을 한 거? 오, 그때 이랬다 솔직히. 표시는 안 했지만 근데 유키즈를 다시 하게 되면서 뵙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겨울이면 늘 그 패딩을 입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요거 책 드렸죠? 그럼요. 네. 알아보세요. 그때 그 내가 준 패딩이냐고 물어보세요. 문자로 혹시? 이 페이지는 꼭 읽어보라고 좀 제발 좀 오케이.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